우리는 살면서 가장 듣기 싫지만 반박하기 가장 힘든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모님이, 연인이, 혹은 직장 상사가 던지는 이 말. 겉으로는 사랑과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나빠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준 건데 내가 꼬여서 받아들이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의 그 불쾌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랑의 조언이 아니라 가장 세련되고 은밀한 형태의 심리적 지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뒤에 숨겨진 3가지 소름 끼치는 심리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 기둥은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이 제시한 이 개념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타인에게 던져놓고 그 타인을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당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공포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안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당신을 보며 느끼는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 교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짓는 것입니다. 즉,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의 진짜 속뜻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너는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해 라는 무의식적 명령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적 진실은 바로 자아 경계의 완전한 붕괴, 심리학 용어로는 융합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즉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이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당신과 자신을 연결하는 아직 잘려나가지 않은 질긴 심리적 탯줄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아가 확장된 영역, 내 손과 발의 연장선, 혹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살아줄 아바타로 인식할 뿐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걸린 것처럼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비난하는 그 숨막힌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위로보다 화를 먼저 내는 그들의 표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그건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내 오른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느끼는 당혹감, 내 소유물이 망가졌을 때에 느끼는 짜증, 딱 그 정도 감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고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설계해놓은 당신의 역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들은 그것을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아십니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은 번역하면 사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내 불안하지 않게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줘. 너는 내 거니까. 당신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독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모르는 낯선 세계로 걸어 들어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기보다 기꺼이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당신을 견딜 수 없어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자기애일 뿐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텅 빈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부속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대리만족을 위해 연기하는 배우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면허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행동이 가져올 나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조금 거칠게 말해도 돼. 내 의도는 선하니까 상처 주는 방식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면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나 모멸감에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면 어떻게 내 선의를 무시할 수 있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가해자는 선한 조언자가 되고 피해자는 호의를 무시하는 예민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완벽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이 뻔한 함정에 자꾸 빠지는 걸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엄마 말 들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는 타인의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하도록 뇌가 프로그래밍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내가 사랑받고 안전해질 것 같다는 유아기적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의로 포장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대처법을 제안합니다. 의도와 영향 분리하기. 상대방이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할 때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의도는 고맙지만 그 말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별개다. 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나쁜 대화입니다. 나 주어 사용하기. 반박할 때는 당신의 감정을 주어로 말하세요. 그 말이 나를 위한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 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조언의 허가 구하기. 역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들어줄 수 있어? 이 작은 허락의 과정이 통제와 배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말 뒤에 숨겨진 통제 욕구와 경계의 침범에 대해 꽤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심리학적 기제를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의 짐까지 단번에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부모님, 연인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거리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나를 키워준 분들인데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을 내가 너무 꼬여서 듣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디 기억해주세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앞에 놓인 돌뿌리를 미리 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의 근육을 빼앗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불안해 보일 때 내 불안을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며 핸들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불편함은 여러분의 영혼이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 라고 외치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타인의 불안을 짊어지느라 정작 당신이 피워내야 할 꽃을 시들게 하지 마세요. 식물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듯 과도한 관심과 통제는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실수하고 깨지며 자신만의 궤도를 찾아가야 할 고귀한 우주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사랑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짐을 돌려주세요. 그것이 비록 당장은 서로에게 생채기를 낼지라도 길게 보면 당신과 그 사람 모두가 건강하게 독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관계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타인의 조언에 휘둘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당신이 낭떠러지로 걸어갈 때 당신을 밧줄로 묶어 가두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꾹 참고 당신이 날아오를 수 있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등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그 눈빛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남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를 믿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이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